사실 그 GMO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죠. GMO 들어보고 익숙하고, 아, 나쁘다. 우리 몸에 별로 뭐 좋지 않다. 해롭다. 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 분야를, 이 주제를 받고, 이제 알아보면서, 제가 더 공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MO, 넌 뭐니? 라는 해서, 당신이 모르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할게요. 네. 자, GMO 역사를 보니까, GMO가 무엇인가 보면 유전자 변형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아, 유전자 변형되는 거는. 근데 이 역사가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가뭄이 생기고, 병충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은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제초제도 넣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약하다 보니까 병충해의 강한 부분은 다른 DNA죠. 쉽게 얘기해서, 어, 우리가 사람이 결혼하잖아.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면 정상적인 생산이죠. 아이를 낳으면. 근데 이 GMO 변형은 예를 들어서 옥수수나 콩이잖아요. 그러면은 병충해에 강한 약한 부분이니까 다른 DNA를 합성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가 작잖아요. 작은 단점이 있어요. 힘이 약해요. 그래서 크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소의 DNA를 합산해서 재조합해서 만들어낸 거.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나 이런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대량 생산 산업화하기 위해서 이런 GMO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GMO 수입이 1996년에 약 30년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GMO 식품을 만들게 된 건 토마토래요. 그래서 토마토를 생산하는데 토마토가 병충해 약해서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넙치라는 생선이 있는데 넙치는 그 병충해에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전혀 다른 DNA죠. 그래서 토마토와 넙치의 DNA를 합해서 재조합해서 이렇게 GM 토마토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또 동물도 있어요. 식물도 있지만 동물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어를 많이 먹는데 연어도 이렇게 대량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GM 연어가 생겨서 이렇게 이제 연어가 있으면 대서양에 가장 큰 연어가 있어요. 그럼 가장 큰 연어와 뱀장어 모양인데 이런 이제 큰 모양이죠. 그 뱀장어를 갖다 전혀 다른 DNA를 또 재조합해서 만들어낸 게 GM 연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8개월 정도를 이렇게 키우면 엄청난 큰 연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이제 연어들이 좋아하시죠? GM 연어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GMO가 우리가 콩, 옥수수, 그리고 카놀라라든가, 그리고 뭐 참치캔에 들어가 있는 마가린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GMO 식품 원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먹고 있는 거, 아까 대표님께서도 당면이 밀가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밀도 마찬가지로 GMO로 원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GMO를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상으로 GMO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환경이다. 먹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런 이제 부정확하죠.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조금씩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GMO 농산물 수입 한국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1천만 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회사가 CJ, 그리고 대상, 사조, 해표, 그리고 삼양 이런 데서 GMO를 많이 원료를 이렇게 수입해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GMO 표시제를 안 쓴다라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GMO 마트에 가면 GMO 표시제를 해놓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GMO 식품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GMO가 써져 있지 않는 것들을 사겠죠. 좀 가격이 있더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GMO를 쓰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 뭐, 1천만 톤을, 수입해 오지만은 GMO 표시는 0.
0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1인 평균 매년 40kg 이상을 GMO를 먹고 1인당.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1인당 1년에 40kg를 먹고 있는 거예요. GMO를. 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트에 가면은 우리가 식용유 꼭 쓰죠.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뭐 카놀라유도 다 이게 GMO고요. 그리고 이런 100% 콩기름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100% 국내산 직접 만든 국내에서 직접 만든 100% 콩기름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100% 진짜 우리는 국내산인 줄 알아요. 콩을. 근데 아니라는 거죠. 콩이 외국에서 수입해 왔기 때문에 GMO 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완성품을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GMO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구입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첫 번째 씨 없는 수박, 자색 고구마, 방울토마토, 그리고 조그만 양배추 있죠. 양배추, 꿀고구마, 오이고추 여러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GMO 식물일까요? 아닐까요? 예, GMO다? 아니다? 맞춰보세요. 헷갈리죠? GMO일까요? 아닐까요? 손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GMO? 어, 어, 예스 아니면 노인데요. GMO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다 GMO라고 생각을 했어요. GMO하고, 그러니까 그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이런 것들이 GMO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씨 없는 수박이라는 게 씨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GMO는 전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른 DNA예요. 전혀 다른. 사람과 사람. 예를 들어서 사람이 결혼하면은 동양인과 서양인이 결혼하는 거는 문제가 되나요? 문제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같은 비슷한 DNA를 만들어서 자색고마, 색고마 이런 DNA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GMO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게 다 GMO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이거는 GMO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연구를 하고 하면은 그분들은 상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GMO가 아니고요. 이렇게 정통적인 교잡 육종이에요. 말하자면 변화 그 염색체가 같은 것들, 비슷한 것들을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GMO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번에 저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아까 얘기했던 GMO 식품으로 해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희귀한 병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형아 출산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실제로 과거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불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불임이 많아서 요즘에 시험관 아이를 많이 생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조숙증도 많아지고요. 요즘에 그 크론병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크론병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크론병의 원인이 뭐예요?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장의 문제인데요. 자, 이런 GMO 식품이 어때요? 장을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크론병들도 이런 GMO로 인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정말 이 질병의 1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알아보니까 이렇게 자폐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GMO 식품이 늘어남으로써 많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가공식품 및 육류 산업에서 필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들리나요? 것으로 여러 형태로 가공되어 거의 모든 식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GM 옥수수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해충 및 제초제 등에 대한 내성을 강화한 작물입니다. 이는 대부분 동물용 사료의 원료가 되지만 식품으로 소비될 경우 소르비톨, 덱스트린, 시럽 등 감미료의 형태로 가공되기도 하고 옥수수가루, 알코올, 녹말, 식용유, 마가린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GM 옥수수의 대부분은 미대륙에서 주로 재배되어 수출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전자 변형 생물체 수입 승인량 중 GM 옥수수는 91%, 총 993만 톤입니다. GM 옥수수는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들은 그 심각성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GM 옥수수는 건강의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항체인 면역글로불린이는 옥수수 성분과 만날 경우 식품 알레르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두드러기, 피부 발진, 선식 또는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 의학체 임상 및 실험 알레르기 저널에 2008년 공개된 한 연구는 전 연령층에서 GM 옥수수로 인한 LG2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며 특히 남유럽과 멕시코 등 옥수수 소비가 많은 국가에서 아나필락시스를 비롯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GM 옥수수는 식품불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식품불내증은 소화기가 특정 음식을 분해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며 이 질환이 있을 경우 설사, 복부 팽창 등의 소화기 장애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 저널의 2013년 자료는 식품불내증은 효소 결함, 직접적인 자극 또는 음식에 존재하는 독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품불내증은 면역글로불린지 항체 수치를 측정해 식별할 수 있다며 옥수수로 인해 LGG 항체 양성 반응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GM 옥수수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 특히 간 및 신장의 손상을 우려합니다. 2014년 유럽 환경과학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GM 옥수수를 장기간 섭취한 쥐들은 간 및 신장이 손상되었고 사망률은 일반쥐에 비해 2배 증가했습니다. 조나단 폴리 미네소타 대학 환경연구소 창립 이사는 2013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과의 인터뷰에서 GM 옥수수를 먹고 자란 육류 및 GM 옥수수 가공식품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며 재배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GM 옥수수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면 결국 사람이 병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에포크픽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GMO 식품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이런 부작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탕, 우리나라 정말 설탕 음식이 맛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음식 맛있다고들 하거든요. 그 원인이 거의 보면은 설탕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근데 그 설탕의 원료도 사탕무로, GMO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GMO 강국인 것 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 GMO로 인해서 유전자 조작의 독성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단백질을 가지고 이렇게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변질된 단백질이 생겨서 질병 일으키고, 두 번째는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를 아까 쓴다고 그랬죠. 병충해를 하기 위해서. 그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작으로서 발암물질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아 기형을 발생하고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그리고 몸의 기관과 세포를 파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GMO는 얼마나 위험한 걸까라고 보니까 프랑스 康대학 세라리니 박사 연구팀에는 미국 저명한 과학 하수지 식품화학 독성학에서 GMO의 유해성과 관련된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GMO 옥수수를 생쥐에게 2년 동안 먹였더니 탁구공만한 종양이 오타네요. 종양이 생겼다고 발표했고요. 두 번째는요, 초파리를 한번 넣어봤대요. 우리가 음식이 있으면 초파리가 많이 생기죠. 초파리가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보면. 근데 초파리가 오히려 죽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독극물이죠, 이런 GMO가. 그래서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래서 많은 외국 국가에서는요, 대만이라는 나라는 2016년에 학생들 급식에 GMO를 사용 금지 법안으로 통과시켰고, 일본 같은 경우도 GMO 식품은 사람들한테 먹는 게 아니라 가축들에게만, 사료에게만 먹일 수 있다라고, 사람은 못 먹게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아프리카 이 나라에서도 여러 나라 가난한 나라들도 조차도 GMO 식품을 아예 미국에서 제안을 했는데도 안 받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큰 돈을 들여서 수입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심각하구나, 우리나라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막연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질병 원인이 90%가 활성산소인데요. 이 GMO 유전자 변형이 여기 나오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일으키는 활성산소에 우리가 질병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바로 강력한 스포 항산화 효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항산 효소가 부족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산화에도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항산화 물질과 항산화 효소가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외부적으로부터 먹으면서 2차적인 항산화제로서 촉진제 역할을 하는데 금방 흡수돼 빠져나가 버려요. 내 몸에서 먹고 빠져나가 버린다는 게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항산화 효소는요, 신체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100명의 명의가 있다고 우리 몸에 그런 면역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얘네들이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항산화 효소다. 그거를 SOD 황수포 항산화 효소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닥터킴이 오리진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타민C도 먹고 여러 가지가 먹지만 그런 것들은 외부에서 만들어내서 그냥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고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항산화 효소인데 그 기능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컵큐민의 닥터큐민 오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제 얘기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이 안에 계신 우리 대표님들,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10년 건강성이 늘어날 것이고 통장에 10억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들으면 처음에는 웃었지만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통장에 10억도 들어온다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면 약, 식품, 인큐텐이 있는데요. 약은 누구나 다 먹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효과가 빠르니까 먹잖아요. 근데 모든 약들은 효과가 빠른데 그러려면 임상,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약은 효과가 빠른 대신에 뭐가 오느냐?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은 우리가 안전하죠. 식약청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해서 임상은 하진 않지만 굳이 해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미비하더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없는데 효과가 미비한 거. 이게 일반 식품인데요. 인큐텐은 어떠냐? 식약처에서 인정한 안정된 소재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큐텐만의 독보적인 특허 기술이 있죠. 물에 녹지 않는 것을 물에 녹이는 기술. 수용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를 식약처에 등록을 하고 임상을 해봤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어떤 데이터? 약과 같은 효능을 갖더라라는 데이터를 가졌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일반 식품에 비해 1600배 흡수가 높더라. 예, 대단한 거죠, 이게. 일반 식품은 효과가 이렇게 1%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저희 인큐텐 제품은 이 수용화 기술 때문에 1600배나 흡수가 되고 내 몸에서 4시간에서 6시간을 일을 하고 남아있으면 안 되죠. 또 빠져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인큐텐이다. 그래서 일반 식품 1600번 먹는 것과 인큐텐 제품 한 번 먹는 것과 같다라고 환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인큐텐을 만나서 알았지 인큐텐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몰라서 일반적인 식품을 먹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큐텐에 이렇게 빠르게 흡수가 되는 방법은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빨리 흡수되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일반 식품들이 몸에 좋은 것들은 많지만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파리 보이세요? 예, 다 지용성이 막이 있어요. 우리 피부도 겉에는요, 이게 막이에요. 예, 지용성이 막이에요. 그래서 물이 습수되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두드려서 바로 가잖아요. 그러듯이 모든 지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런 흡수가 되지 않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화시킨 기술을 인큐텐만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나노기법 잘게 부숴서 세포 속으로 막 넣으려고 기술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최고가 27배. 예, 인큐텐은 400배에서 1600배 흡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동의보감에 보면 약식 동원이란 말이 있죠. 고 약이 아니라 음식이 고 약이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으로 우리 몸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좀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선택하시겠죠. 그래서 인큐텐의 핵심 성장이 뭐냐면 다른 데도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차별화 있다라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또 롱런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홀짝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게 롱런해야 된다. 따라올 수가 없는 독보적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제약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의약품 수준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요. 최고의 특허 기술이 수용화 아까 얘기했던 물에 녹지 않는 거를 물에 녹이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비타민은 누구나 좋은 줄 알지만 비타민C 먹었더니 거의 30분, 10분에 빠져나가는 게 단점을 가지고 있죠. 저희는 서서히 방출되게 해서 저희가 12시간까지 지속되게끔 개발을 했죠. 그래서 서방의 기술을 유일하게 식품회사인 저희 인큐텔에서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100% 천연 기술이죠.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영양이 100%다. 예. 대부분이 기능성 주원료는 30%, 40% 천연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성형을 만들기 위해서 부원료를 60에서 70%를 더 합성을 넣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서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100% 천연은 없어. 라고 했죠. 다들. 그렇지만 인기터는 그거를 그 편견을 깼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회사들이나 다른 제품들은 소비자가 아닌 오직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부영제가 이런 합성 부영제를 썼는데 인큐텐만큼은 그것까지 전혀 부영제가 합성이 아닌 100% 천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녀노소 아무나 먹어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또 많은 양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큐텐의 건강 철학은 비우기와 채우기입니다. 그래서 물 많이 드셔야 되고요. 제가 이거 인큐텐을 만나서 가장 지금 바뀐 습관이 물 많이 먹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늘어난 거는 요즘 운동하는 습관이 늘었어요. 제가 이것만큼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제일 안 됐던 거예요. 제품에만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니까 체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제가 산을 못 탔는데 산을 숨이 안 차도록 잘 타게 되더라고요. 요번에 어저께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너무 잘 타는 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독이에요. 아까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염증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먼저 뭐예요?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이 기존에 남아있는 것들 중금속은요. 중금속이라는 이런 발암물질은 착착해서 붙어서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을 은이질을 빼내야 되는데 바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올인원 톡스와 그리고 비오트리 혈관을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간 청소를 해주시고 그리고 염증과 장 청소를 이렇게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채워야죠. 부족했던 영양을 채우고 단백질도 채우고 그리고 이제 콜라겐이나 이렇게 이제 지방 있는 거 분해해서 다이어트도 예뻐지는 이렇게 건강관리를 한다면 최고의 건강관리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박서진처럼 요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내 몸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알릴 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서진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1억이라는 돈을 성형을 투자했더니 엄청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를 브랜드 가치를 올려야지만이 이 사업이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정말 패키지로 저렴하게 나와 있죠. 인터넷 들어가면요. 이 가게에 사셔야 돼요. 하지만 소비자가 3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사야 되지만 저희가 이렇게 패키지로 180만 원대 약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 할인돼서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오리진을 드신다 해도 9만 2천 원에 사실 겁니까? 아니면 5만 5천 원에 드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선택해서 이런 거를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냥 많이 이렇게 하면 겁나서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알려줄 권리가 우리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은 그들이 하고 우리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가격이 있고 이런 가격이 있고 이런 가격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서 정말 사장님이 모델이 돼야지 사장님이 먼저 건강해져야지 누군가를 건강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제품 전달을 할 때 이 사람은 이것밖에 못 먹을 거야. 이 사람 100만 원 도망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런 걸 볼 때.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당연히 알려주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가감해져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일단 내 자신이 먼저 나한테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또 가감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작가 C.S. 루이스라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이분이 독신주의자였어요.
독신주의자였는데 50세에 여자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50세 그 여자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와이프를 한 3년, 4년 만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해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모은 돈을 모두 쏟는 것이다. 예. 그리고 건강을 되찾을 때쯤이면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된다. 정말 공감이 되지 않나요? 대부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집도 장만하고 나름대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못 써요. 내 몸에. 어, 정말, 그분들 보면은 돈을 쓰긴 써요. 안 쓰지 않아요. 쓰긴 쓰는데 옷 사 입는 데는 쓰고, 뭐 이런 데는 쓰는데, 전작 내 몸의 건강에 투자를 잘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과연 그분들이 이제 더 나이를 먹고, 더 아팠을 때, 이제 진짜 내 몸에 투자하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예.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제가 공유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1시간이잖아요. 시간 관계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정말 GMO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이런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쨌든 GMO로 식품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해독이라는 프로그램과 저희 아이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해결책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